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됐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이제 조직에 대한 이제 구성원들이 표시가 되어 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업 1팀에 뭐 이제 2명이 있고요. 영업 2팀도 3명, 영업 3팀은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로로 하나의 열로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을 피벗을 하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업 1팀에는 누가 되고 영업 2팀에는 누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영업 3팀, 영업 4팀이죠. 4팀에 자, 이렇게 추가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쿼리에서 모두 새로 고침을 하면 영업에 이렇게 추가된 내용들이 피벗된 형태로 보여지는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훨씬 더 보기가 깔끔하겠죠. 자, 이러한 형태의 필요성은 저희가 엑셀 작업을 할 때 중간중간에 많이 나오게 되는 그런 케이스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작업을 저희가 엑셀을 통해서 함수로 처리하려고 하면 사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건 좀 힘들어요. 거의 좀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글머리가 있는 상태라고 하면 뽑아내긴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상당히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들을 좀 거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파워 쿼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에 만들어내면 쉽게 해당되는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는 아주 그런 유용한 기능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지금 파워 쿼리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이제 주의사항이 저희가 리스트에 대한 개념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 동영상에 그러니까 리스트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시면 되게 힘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근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리스트에 대한 개념을 좀 정리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이 강좌를 보시는 게 훨씬 더 쉽게 여러분들한테 접근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 거는 본격적으로 이제 파워 쿼리의 함수들을 가지고 저희가 사용자 이제 추가해서 M 함수를 가지고 하나하나씩 내용을 처리하게 될 텐데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물론 뭐 그 M 함수로 처리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가장 유용하게 정말 많이 쓰일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바로 그룹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두 부분, 그래서 M 함수가 어떤 함수가 쓰여지는지에 대한 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한 그룹화의 하나의 기능이 있는데 이 그룹화에서 이 기능은 정말로 많이 쓰여질 기능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실습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에 들어가기 앞서서 혹시라도 이제 그 파워 쿼리에 관련된 제 강좌를 기초적인 내용부터 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저희가 이제 중급 과정으로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중급 과정의 기본적인 기준은 뭐냐면 M 펑션, M 랭귀지를 가지고 펑션을 가지고 우리가 M 함수를 가지고 뭔가를 처리하는 그런 단계들이 중급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전엔 뭐 간단한 인터페이스, 메뉴에 대한 구성,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셨다라고 하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 차원 더 높게 이 파워 쿼리를 운영하시고 관리하시고 활용하시려고 하시면 M 함수를 쓸 수밖에 없어요. 제가 뭐 이전 그 동영상 중에서도 이런 내용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메뉴상에 나와져 있는 거는 결국은 M 함수의 극히 일부분이다. M 함수가 대략적으로 한 600개에서 700개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그러면 그 600개, 700개의 기능을 다 모두 다 메뉴 안에 집어넣을 수 없기 때문에 물론 그 중에는 메인으로 쓰이는 함수도 있고 보조적인 함수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활용에 필요한 함수의 수는 조금 걸러내면 좀 줄어들겠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워낙 많은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기능들은 함수로 각각 구현을 해놨고 그런 것들을 메뉴에 다 집어넣기 힘들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니즈가 있을지는 뭐 개발자가 가늠할 수 없잖아요. 이걸 만들 때 모든 분야의 전 세계의 모든 직군에 있는 오피스 근무자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다 일일이 설문해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 전에 쌓여있는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기능을 충분히 만들어냈겠죠. 자, 아무튼 여러분들 이 내용은 상당히 이제 중요하고 왜 중요하냐면 엑셀에서는 구현하기가 되게 힘들기 때문에요. 엑셀에서는 구현하기가 정말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아무래도 파워 쿼리를 충분히 활용을 하게 되면 엑셀의 효율성을 훨씬 더 배가시킬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내용 중에 상당히 그 개념적인 측면들을 어떻게 여러분 접근하실까, 그게 상당히 메인 포커스고요. 우리는 기능에 대한 부분들은 어차피 레퍼런스가 요즘에 워낙 잘 나와 있어서 찾아보시면 시간을 들여 공을 들여서 찾아보시면 찾을 수는 있으세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러한 레퍼런스들이 국내 사이트에는 사실 거의 많이 없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MS의 도움말 여러분 다 아시죠? 도움말 같지 않은 도움말의 가이드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시행착오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개념부터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접근하시는 방법이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동영상이 좀 길어질 수도 있어서 혹시라도 길어지게 되면은 중간중간에 제가 좀 잘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원본은 지금 현재 글머리가 없어요. 그냥 바로 데이터가 나오는 그런 형태죠. 자,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글머리가 없을 때에 여러분들이 표를 만드시는 거는 컨트롤 T로 이제 내부 선택하시고, 글머리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글머리 포함을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글머리가 있다라고 이제 해당되는 내용을 좀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글머리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만드시면 11이라고 하는 임의적인 이름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굳이 이 이름을 보기 싫어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작업을 하다 보면 이 부분은 크게 업무 로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그냥 무시해도 되는 그런 상황들인데 거기에 꽂혀가지고 조금만 좀 더 불편하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심각할 정도의 어떤 크리티컬한 문제를 발생시키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심리라는 게 이게 그냥 무던하게 넘어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또 이게 눈에 되게 거슬리는 분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개인적인 차이니까. 근데 될 수 있으면 이게 어떤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부분 굳이 여러분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저는 해당되는 이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요. 데이터에 가셔서 데이터 및 범위에서 선택을 하고 파워 쿼리로 넘어가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헤더가 있는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헤더가 있는 경우에는 11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나와지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냥 그거 이름으로 그냥 만드시면 되고요. 만약에 헤더가 없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11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헤더 없음으로 선택하시면 그 이름이 이제 진행되는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보기 싫으시다 하면 적당한 이름 만들어 주시고 만드실 때 헤더 포함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개념, 처음부터 끝까지 중요하지 않은 개념이 없어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어떤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바라보실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단적으로 이렇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끝단에 우리가 어떠한 기능을 적용할 것인가를 먼저 가늠을 하거나 그 기술적인 것들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지만 중간에서 왜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원인은 뒷단에서 올라오는 기능을 적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기능을 쓸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맞춰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포인트가 하나 나오게 되는데, 그런 포인트에 대한 부분 제가 중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저희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데이터를 보시면은 각각의 데이터가 계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 데이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1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데이터가 하나의 형태로 그냥 열로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데이터의 속성을 들여다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업 1팀이라고 하는 부서를 설명하는 부서의 속성이죠. 그리고 서진혁, 김표근이라고 하는 이런 각각의 이름들은 결국 부서의 속성이 아니라 사원의 이름에 해당하는 속성입니다. 즉 이 말은 하나의 열에
두 가지 속성이 있는 거예요. 부서명과 그다음에 팀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어떤 일종의 계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죠. 부서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그 밑에 배치가 돼야 되는 그런 구조죠. 그런데 저희가 데이터의 무결성, 데이터의 노멀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정규화 이런 용어를 통해서 어떤 형태로 데이터 원본을 구성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개념적인 설명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데이터 모델링에서. 그러면 데이터의 정규화를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잘 구성을 해야지만 우리가 어떤 데이터 분석 작업이라든가 또는 모델링이라든가 여러 가지 작업을 할 때 그러한 데이터 원본에 대한 정규화를 통해서 작업을 해야지만 훨씬 더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적인 것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정규화에서 가장 첫 번째로 내세우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의 속성은 단일 속성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열의 속성이 단일 속성이어야 된다. 즉 열은 어떠한 개체에 대한 부분을 하나의 속성을 표시해 줘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열 1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두 개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부서명과 그 부서명에 해당되는 팀원이라고 하는 두 개의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반드시 부서명과 그 다음에 팀원을 쪼개내는 작업을 여기서 첫 번째 진행하셔야 되는 게 저의 미션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하나의 열로 되어 있는 이러한 구조에서 각각의 이 데이터들을 두 개의 속성으로 뽑아내야 된다라고 하면 어떠한 논리적인 접근 방법을 통해서 이 두 개를 뽑아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어떠한 논리적인 사고를 접근할 것인가 그 개념적인 부분 또는 방법론적인 것에 대한 트레이닝을 앞으로는 계속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찌됐던가 이제 데이터의 정규화를 위해서 데이터의 속성을 분리시켜야 된다. 그러면 결국에 이러한 원리와 개념을 우리가 취해 볼 수 있는 액션은 그러니까 가늠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액션은 뭐냐면 그러면 여기에는 하나의 열이 더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반론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의 열을 더 추가해서 그 열에는 어찌됐든 간에 사용자가 됐던 또는 부서명이 됐던 어떤 형태로든지 열은 하나 더 추가돼야 된다. 그러면 추가되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추가만 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열 1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가 들어가져 있는 열을 기반으로 해서 얘를 판단해서 두 번째 열을 만들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작업해야 되는 건 열 추가라고 하는 항목에서 반드시 열을 추가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논리적인 순서가 이제는 정해질 거예요. 작업의 순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일단 열 추가는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그 열 추가를 저희가 사용자 지정 열을 통해서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이럴 때는 이런 거를 가지고 오게끔 또는 이럴 때는 이런 값을 가져오지 않게끔 즉 조건이 있는 열을 추가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사용자 지정 열에서 우리가 함수로 그러한 조건들을 직접 기술해 주는 것도 방법이지만 사실 그 방법은 어느 정도 익숙하셨을 때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파워 쿼리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조금 더 사용자가 쉽게 적용하기 위한 하나의 기능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조건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조건열은 말 그대로 if문을 통해서 생성되는 추가되는 열을 의미해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건열을 추가하게 되는데 우리가 해당되는 첫 번째 열 1에서 제일 쉬운 거는요. 규칙성을 먼저 좀 찾아야 되죠. 잘 보시면은 첫 번째 나오는 게 영업 1팀, 요건 부서명이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사람들의 이름에 대한 부분에서는 공통점이 없어요. 만약에 이렇게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텍스트의 개수가 4개 이상이면 그때는 부서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열을 추가하는데 첫 번째 있는 열의 텍스트의 길이가 4보다 크면
그 텍스트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텍스트 길이가 4보다 크지 않으면 그냥 널 값을 가져오면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내도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수학적인 방법보다는 좀 직관적인 방법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사용자의 이름과 팀 부서명에 대한 이름의 차이점은 기본적으로 텍스트 안에 영업이라고 하는 공통적인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경우는 부서명이라고 봐도 지금 현재에선 크게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름이 혹시라도 김영업이라고 하면 그럴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겠죠. 이러한 로직. 근데 지금 저희가 이러한 로직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찾아내기 위한 규칙을 찾는 방법에서는 첫 번째 데이터, 각각의 데이터의 텍스트 안에 영업이라고 하는 것만 포함이 되어 있으면 그러면 영업 1팀, 2팀이 됐던 부서명을 걸러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쉽게 저희는 그 방법의 로직을 여기다 적용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열 이름의 첫 번째 열 1이라고 하는 이 열에서 조건이죠. 이거는 마치 저희가 엑셀에서 if문을 쓰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if문보단 훨씬 더 진보된 형태죠. 사용자 친화적인 UI를 통해서 사용자가 직접 기술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어떤 마우스 클릭 또는 버튼 생성에 대한 커맨드를 통해서 조금 더 쉽게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if문은 조건이 4개면 if문은 3개를 쓰셔야 돼요. 항상 if문의 개수는 조건보다 하나 더 적게 되죠. 왜냐하면 맨 마지막에 그렇지 않을 경우가 하나의 경우가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엑셀에서 if문을 한 번이라도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조건이 하나인 것에 대한 부분을 처리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보통 if문 안에 그 조건에 또 다른 조건이 들어가는 경우,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경우가 될 수 있어요. 제외할 시작 문자, 끝 문자, 포함하냐, 포함하지 않냐. 자, 조건은 조건인데요. 조건은 단순하게 이것이 같냐 또는 틀리냐. if문의 첫 번째 나온 조건식은 같냐 틀리냐에 대한 부분이죠. 그 조건에 대한. 근데 그 조건이 조금 더 구체화된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 문자가 뭐뭐인 경우, 뭐뭐와 같은 경우, 같지 않은 경우, 같은 경우, 같지 않은 경우가 if문에 해당되지만 시작 문자라고 하는 건 또 다른 함수의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또 다른 함수가 if문의 조건식에 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엑셀의 함수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실무적인 측면에서 함수 하나로 결과를 원활하게 딱 저희가 원하는 결과를 그냥 딱 함수 하나로 해결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전체를 100으로 본다라고 하면 10%, 20%고 나머지 8, 90%는 무조건 다 중첩 함수로 여러 가지 복잡한 로직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엑셀에서의 함수는 저희가 그 로직을 생각하고 접근하는 거에 있어서 함수를 기술하는 방법, 함수를 써나가는 방법은 정확히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적으로 쓰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함수가 2개 이상, 3개 이상이 중첩되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만약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말하고 생각하는 이 어순과 실제적으로 글을 쓰는 어순이 완전히 정반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완전히 이거 미치고 환장을 노리시죠. 쉽게 적응이 안 될 거잖아요. 말은 쉽게 할 수 있고 생각은 쉽게 할 수 있지만 그 생각과 말을 글로 표현해야 된다고 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을 정반대로 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규칙이 있다라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중첩 함수를 쓰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파워쿼리가 훨씬 더 파워쿼리도 마찬가지죠. 어차피 함수를 중첩적으로 쓰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그러한 구조를 똑같이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여러분들 트레이닝을 통해서 익숙하게 가실 수밖에 없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 저희는 포함을 해야 되죠. 포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 문자 또는 제외할 시작 문자 이 뒷단에 나오는 기능들이 엑셀에서는 올곧이 사용자가 이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함수를 써야 되는 반면에
파워 쿼리에서는 일정 부분 가장 많이 쓰는 패턴의 유형들을 아예 메뉴화시켜서 그 기능의 함수들을 내포시켰다는 게 파워 쿼리가 훨씬 더 사용자들에게 쉽게 적용될 수 있고 보다 더 강력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 되는 거죠. 11에서 포함을 하는 건데 뭐를 포함하냐면 영업이라고 하는 걸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업이라고 써주시면 되고 이 값에는 굳이 텍스트일 경우에도 앞뒤로 큰 따옴표를 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가 많이 실수하는 함수를 기술하는 방법 중에 많이 실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내용이죠. 자, 그렇게 해서 열의 1에서 단어 중에서 영업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포함하고만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결과로 돌려받을 값은 어떤 특정한 값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열을 선택해서 그 선택한 열의 값을 가지고 올 수 있겠죠.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열 1에 있는 값을 기준으로 해서 영업이 포함되어 있으면 열 1이라고 있는 이 값을 그냥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열, 지금 현재는 열이 하나밖에 없지만 열이 2개 이상인 경우는 이 값에 의해서 저희가 이 값의 판단 근거로 인해서 가지고 와야 되는 다른 값들을 가져올 수도 있겠죠. 또는 직접 어떤 던져줄 값을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엑셀과는 다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값과 열을 사용자가 구분해서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참 어떻게 보면 정갈한 형태의 UI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규칙을 더 추가하게 되시면 자, 첫 번째 이 경우를 만족하지 않고 두 번째 경우의 조건이 있다라고 하면 두 번째 규칙 추가하시면 되죠. 세 번째, 네 번째.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다 만족하지 않을 때 맨 마지막에 기타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기타에도 값을 입력하거나 아니면 특정한 열을 선택하는 경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열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신다고 하시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특정한 고객의 등급을 나타내는 열이 있으면 그 열에서 어떤 특정한 값이 나온다라고 하면 해당되는 그것에 대한 커미션율이 적용되어 있는 다른 열이 존재한다고 하면 각각의 그 열들을 우리가 선택해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자, 그 다음에 해당되는 값을 만족하지 않을 때는 널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오게 되면 됩니다. 널이라고 하는 값을. 자, 이 널이라고 하는 값을 가져오는 경우는 어떤 때 가져오는 건지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사실 간단한 것 같지만 이러한 작은 기능들이 다 뒷단에 우리가 어떠한 기능들을 써야 될지가 정의가 되지 않거나 제 머릿속에 정리가 되지 않으면 사실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이 작업이 우리가 순탄하게 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어폐가 좀 있긴 하죠. 어떻게 처음 작업을 하는데 그 뒷단에 저희가 어떠한 것들을 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부분을 감안해서 앞단을 풀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반적인 것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다 기능에 대한 부분들을 다 알고 있어야지만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순서가 없잖아요. 그냥 각각의 기능들을 보실 때는 순서가 없는데 자, 이것을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각각의 기능들을 이제는 저희가 취합해야 되죠. 그런 와중에서 요 기능은 반드시 이 기능 앞에 오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처리를 해줘야 돼. 그리고 뒤에서 이런 기능을 쓸 거니까 이 앞단에는 이 기능보다는 다른 기능이 더 뒷단의 기능 때문에 더 필요해.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이런 것들을 계속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그걸 구성하기 힘드시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것들을 보시고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 패턴을 찾아서 내가 필요한 기능은 저거라고 한다라면 나도 저걸 가지고 그대로 운영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연습해 보시고 익숙해지시면 이제 여러분께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따라하시고 뭐 강사가 앞에서 하는 거 그 시간에 그냥 따라하시고 결과 나오고 막 좋으셔가지고 야 이제 이거 알았어. 이제 거기서도 시작인 거예요. 그 기능을 아시고 그 기능들을 다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업무에 적용하셔야지 그 기능 조각조각 파트를 여러분들이 백날 첫날 확실하게 아신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께 되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그러한 것 여러분들은 각각의 구술들을 이제 취하신 거고요. 우리가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면 이제부터 그 각각의 구술들을 어떤 순서로 꿰일 것인가, 어떤 순서로 나열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관건인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기업 교육을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기능들은 다 알고 매년마다 교육을 받으시지만 실제적으로 그걸 본인의 업무에 적용하시려고 하시면 막막한 거예요. 막막하고 이거 뭔지 모르겠고 정리도 잘 안 되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좀 기업 교육에 대한 패턴도 좀 바뀌셔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기능 위주 기술 습득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전반적인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필요한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해서 이걸 어떻게 솔루션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그러한 사례로 교육을 하는 게 다른 교육보다는 기업 교육은 훨씬 더 맞아요. 그냥 기능 기술 습득하는 거는 기초 교육이죠. 그러니까 사실 그건 대학에서 하든 중고등학교에서 하든 거기서 끝내야 될 단계였고 기업에서의 교육은 그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한 논리적인 접근 방법들, 활용 방법들, 구축 방법들에 대한 부분을 계속 노하우가 있는 그런 강사들이 계속 그런 연속적인 과정을 가지고 제공을 하고 거기서 좀 얻으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거의 대부분의 많은 기업이 IT 직무 교육을 했을 때 그러니까 테크니컬 완전히 하이 테크니컬 교육 쪽 말고요. 어정쩡한 오피스 환경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 아직까지도 기능 기술 교육에 거의 치중이 되어 있다고 하는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좀 고려를 해봐야겠죠. 자 이렇게 널이라고 하는 값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결과를 던져주게 되면 조건을 이렇게 새롭게 추가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영업 1팀, 영업 2팀, 영업 3팀, 영업 4팀이 각각 11에서 분리되어서 나왔어요. 분리돼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이 길어지니까요.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끊어서 가실게요. 자 여기까지 보시면 이제 왜 너를 썼냐면 기본적으로 영업 1팀에 대한 부분은 여기도 영업 1팀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영업 2팀에 여기까지는 또 영업 2팀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기능을 바로 보여드리면 변환에 가보시면 채우기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채우기를 눌러서 보시면 채우기의 종류는 아래로 채울 거냐 위로 채울 거냐. 아래로 채운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위에 있는 값을 기준으로 해서 그 값을 보고 아래에서 채워나가는 거죠. 아래 방향. 만약에 아래로면 값이 반대쪽으로 아래에 값이 있고 위에는 값이 없는 경우죠.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반대로 배치되어 있는 거죠. 여기가 영업 1팀이 되어 있고요. 여기가 영업 2팀, 여기가 영업 3팀, 여기가 영업 4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바로 위로 채우는 것. 자, 해당되는 열에다 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변환에 열을 가보시면 여기에 채우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래로 채우기를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깔끔하게 채워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조건이 추가되는 요 기업 표시를 통해서 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건이 어떤 기능을 적용을 했는데 그 기능 조건에서 우리가 다시 추가적으로 뭔가를 더 추가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추가했던 내용들을 수정할 수 있는 거는 그 오른쪽에 있는 기업 표시가 있는 단계는 우리가 디테일한 부분들을 다시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눌러서 다시 한번 설정에 대한 부분들을 변경할 건데 그 부분이 뭐냐면 저희가 새로운 열 이름을 사용자 지정으로 만들었잖아요. 자, 이 부분을 저희는 부서명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굳이 나중에 저희가 또 부서명이라고 바꿀 필요가 없겠죠. 바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작업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뒤에 있는 사용자 또는 다른 사용자에게 편리하게 작용을 하시려고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 조건열이 추가됨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여기서 이름 바꾸기를 누르셔가지고요. 부서명 추출 이렇게 단계별에서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바꿔주시면 아무래도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주 복잡한 파워 쿼리를 보실 때 이게 뭘 의미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 대충 감안할 수 있어요. 프로그래밍을 해보신 경험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프로그래밍 하실 때마다 제일 앞에 차트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헬로 월드 찍는 거 거의 뭐 모든 언제부턴가 그게 유행이 됐어요. 꽤 오래됐습니다. 뭐 90년도
2000년도 초창기 때인가부터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그때는 뭐 헬로 월드라고 하는 것보다는 뭐 다른 걸 많이 썼는데 언제부턴가 거의 모든 프로그래밍의 첫 번째 일단은 다 헬로 월드예요. 그럴 때 그 다음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변수 그리고 주석에 대한 얘기입니다. 설명이죠. 이건 어떻게 보면 그 설명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치 프로그램의 변수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단계가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시면 아 이게 뭘 의미하는 거구나 좀 더 쉽게 될 수 있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름을 바꾸셨잖아요. 그런데 아래로 채우기 위해서 보시면 어떻게 돼요? 사용자 지정렬을 찾을 수 없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중간에 나중에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중간에 이름을 바꾸시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요게 이름이 사용자 지정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 지정 그 단계를 기본적으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저희는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요 밑에 단계 필요 없죠. 파워컬에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단계 이름. 단계 이름을 처음에는 잘 안 하세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나중에 이제 복잡한 쿼리를 하시게 되면 되게 혼동되시고 쿼리가 많게 되면 단계가 이제 뎁스가 깊어지면 이게 무슨 작업을 했는지 다 찍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미 만들어진 상태에서 다시 이름 바꾸시려고 하시면 얘가 밑에 있는 애들도 다 이름을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힘들어요. 속도가 되게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드시고 나서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이름을 바꿔주시는 게 그리고 주석과 함께 변수의 역할을 한다. 이건 크게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 다시 채우기를 하시면 이제 부서명 추출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단계가 변수가 돼서 부서명 추출에 대한 부분이 적용되는 거죠. 자 일단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하고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요거만으로도 좀 복잡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으니까 일단 킵해두고요. 자 여기서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한 거의 30분이 넘어갔거든요. 강좌가. 자 그래서 잠깐 우리 휴식 오프라인 강의로 따지면 쉬는 시간 잠깐 가주시고요. 여러분들 앞에 내용 이 내용도 잘 정리하시고 자 이 내용 잘 정리되신 분들은 다음 단계 내용으로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음 강좌에서 또 계속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